자, 위클리 테스트 9회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미리 좀 찍습니다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도 8회까지 시험 보는 걸로 결과로 아마 상금을 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상금 가지고요, 떡볶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그리고 너무 옆에 사람한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시험 잘 봤으니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9회부터 16회까지 또 쭉 이어서 제가 해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문제 정도를 갖다 추가적으로 더 푸는 거니까 아마도 문제에 관한 개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이 3월 11일입니다. 수험생들의 건투를 빕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험생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3,3 다이메틸 1부텐 1번 물질로부터 다음 시험을 가했을 때 주생성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라고 물었죠. 자, 먼저 1부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 2, 세 번째니까 3,3 다이메틸 1부텐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산촉매제에서 물 첨가 반응을 수행시켜 준 거죠. 그러면 일단은 카보케톤이 생겨주는 건 당연히 맞죠. 당연히 여기서 카보케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요놈이 2차 카보케톤이죠. 재배열될 수 있으면 재배열되어야 되겠죠. 아마도 메틸기가 이렇게 이사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로 카보케톤의 리어레인지먼트를 할 것입니다. 안정하죠? 2차가 3차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여기에 달라붙어주면 결과물 1번 결과물 맞습니까? 네, 1번 결과물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건 맞다라고 확인되겠죠. 두 번째 거는요, 역시 이런 물질에다가 똑같은 노름에다가 오존화 반응을 수행시켜 준 겁니다. 자, 오존화 반응은 먼저 이 반응 자체는 산화성 분해인데요, 끝내는 과정이 있어서 산화로 끝내느냐 환원으로 끝내느냐는 다른 겁니다. 자,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죠? 네, 산화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잘라져서 이쪽은 포름산이나 혹은 CO2 가스로 나가게 되고요. 이쪽이 알데히드가 될 텐데, 알데히드가 될 때는 알데히드는 카복실릭 에시드까지 산화되어서 존재합니다. 그랬으니까 카복시산이 얻어졌고요. 터실이 붙들기가 붙어있는 건 역시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도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것은요, 이런 놈이네요. 똑같이 여기다가 옥시머큘레이션, 디머큘레이션입니다. 말하자면 마코프, 니코프 첨가를 하는 알코올 만들어주면 되겠죠. 리어레인지먼트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체로서 이와 같은 고리형 중간체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진행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암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분자가 마코프, 니코프 첨가를 하면은 결과물 얻어지게 되고, 머큐리를 갖다가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로 제거시켜 주면은 결과물은 마코프, 니코프 첨가된 결과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것도 올바른 지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번째 거는 카빈이죠. 이걸 보는 순간에 이렇게 돼서 카빈입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에 카빈이 첨가가 되면은 사이클로프로판을 생성시켜 주므로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역시 얘기할 수 있죠. 맞죠? 다섯 번째 것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죠. 그러면 이 특징은 엔티 마코프, 니코프, 앤드 신 첨가랍니다. 근데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신 첨가, 안티 첨가는 의미를 두지 않아도 무방하겠지요. 그러면 결과물은 엔티 마코프, 니코프로다가 알코올이 붙은 결과물이므로 정답은 모두 다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알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틀려셨다면 내용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다시 한번 충분히 공부한 후에 풀어보게 되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 2번 가보시죠. 문제 2번은 제거 반응이죠. 제거 반응인데, 자, 강염기를 사용해서 E2 제거 반응을 수행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E2 제거 반응은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엔티 엘리미네이션이 있어요 라는 그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 화합물을 갖다가 최어폼으로 구조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물론 이 화합물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RS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왜? 결과물 따질 때는 어차피 이난시오모나 동일한 화합물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은 CL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메틸기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이 역시 내려가 있는 구조를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CL이
액시얼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웃한 탄소에 여기에 있는 수소는 요건 에쿼토리얼 수소니까 요건 엔티 수소가 못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수소만을 염기가 제끼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는 반응을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 결과물은 한 개의 결과물이 나와줍니다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그 A 기억 지문이죠. A는 E2 제거 반응이라면 오로지 하나의 결과물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기억 지문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것은요. 그대로 체어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내십시다. 그러면 CL 올라갔죠. 겹쳐서 그리니까 좀 안 보이나요? 네, 보인다고 가정하시죠. 메뚜기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아이소 불백이 내려갔죠. 그러면 안티수소는 여기와 여기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염기가 이거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리는 결과물과 이거 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리는 결과물, 결국은 이중결합은 이렇게 두 개의 결과물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지요. 세 번째 거 한번 봅니다. 자, 요건 중수소가 있네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CL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그리자고요. 그 옆에 중수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 옆에 또 중수소, 여기 있는 놈이 또 올라가 있어요가 되겠죠. 그러면 NT수소는 바로 요 수소와 요 수소가 NT수소고요. 요거하고 요거가 NT수소가 되므로 결과물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중수소 두 개는 모두 남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 니은 지문은 E2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 결과물이 얻을 수 있고, 네,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고, 이 중에서 주생성물이 있을 수 있다. 누가 주생성물입니까? 짜이제뿌르에 의해서 이중결합주의의 치환기가 많이 된 놈이 주생성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은도 틀릴 바는 없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디귿 세 번째 거 풀었고요. 네 번째 거는 이렇게 되나요? 네 번째 건 결과물이 CL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소 내려가 있고요. 또 중수소가 또 내려가 있죠. 자, 이번에는 NT수소가 아니라 NT중수소군요. 그러면 염기가 이걸 제끼거나 이걸 제껴도 어떤 경우라도 항상 중수소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경우지요. 그러면 결국은 C와 D는 E2 제거방이 일어나면 두 개의 중수소가 모두 남게 된다. 그랬는데 아니네요. D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른 지문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문제 2번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NT 제거반응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어폼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가라는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있진 않습니다. 자, 또 3번 계속 가볼까요? 왜 안 바뀌냐? 됐어요. 자, 왜 또 1번으로 갔어요? 뭘 누른 거야,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자, 3번. 여기 있군요. 3번. 못 읽겠네요. 이건 못 읽겠네요. 독성 화합물이며 발효된 인도네시아 코코넛 접시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곰팡이래요. 곰팡이로부터 분리되는 화합물이랍니다. 자, 이런 화합물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군요. 화살표로 표시된 이중결합은 둘 다 Z알켄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과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죠.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자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긴 수소가 존재하죠. 우선순위가 바로 이쪽이 높은 건 눈에 딱 보이죠. 처음 건 수소, 처음 건 탄소 딱 걸립니다. 자, 두 번째 것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중에 누가 높습니까? 딱 이것도 딱 보이시죠? 여긴 탄소, 수소, 여기는 산소, 수소, 탄소니까 당연히 높습니다. 높은 놈이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것은 Z 배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요거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가운데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쪽은 금방 잡습니다. 카복시산은 수소보다 C고 H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건 당연히 맞아요. 두 번째 것은 자, 비교해 볼게요. 처음 거 탄소, 처음 거 탄소. 처음 거 동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입니다. 카닝골드 프리로고 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그 명명법상에서의 RS 따질 때 혹은 ENZ 따질 때의 RS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자고요. 이중결합은 두 번 있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한 번 더 있다지요. 그리고 한 번 더 있다 수소 있죠. 그러니까 수소, 탄소, 탄소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거 두 번째 것은 처음 거 똑같고요. 수소 바로 탄소죠. 그러니까 여기 탄소니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수소죠. 그러면 요건 탄탄수, 요건 탄수수. 누가 높습니까? 탄탄수가 높죠. 그러면 결과물은 바로 요것도 요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중에서는 요 부분이 높아요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도 역시 Z 배열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둘 다 Z 알켄이다라는 것은 기억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거 보면요. 메틸기가 붙어있는, 메톡시기가 붙어있는 카이랄 탄소의 컨피규레이션은 바로 이 부분이군요. 자, 1등이 바로 여기죠. 2등 이 부분이고 3등 여기니까 R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줍니다 라고 해야죠. S가 아니라 R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것은요. 자, 이 화합물은 모두 2의 구순계의 입체 이송질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긴 ENZ 가능하죠. 자, 여기 보시면 가능한 것은 물론 얘를 포함한 이송질체가 토탈 몇 개가 가능하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Z죠. 여긴 E지요. 요건 S인가요? 예, 여긴 E고요. 여기도 E고요. 여긴 Z고요. 요거는 R이고요. 요거는 아까 Z였었죠. 그리고 요 부분도 역시 요 부분이 높고 요 부분이 높고 요 부분이 높고 요건 역시 E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가능한 것은 ENZ, ENZ, RS, 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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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 ENZ, ENZ죠. 그러면 토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의 구순계의 토탈 입체 이송질체가 이 화합물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는 게 3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은요. 자, 삼중결합의 스타팅 물질은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에다가 이런 반응을 썼어요. 이게 무슨 시약인가요? CaCO3 쓰고 팔라디움 뭐 이런 거 썼습니다. 이런 촉매를 갖다가 우리는 린들라 캐탈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린들라 팔라디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은 어떤 책은 P2 촉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만드는 거죠? 시스 이중결합을 생성시켜 주는 것이죠. 먼저 시스 이중결합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아조메탄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판이 만들어지는데 시스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스된 결과물이니까 기억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자, 소디움 리퀴드 암모니아 하면 뭐 되는 겁니까? 트랜스 이중결합 만들죠. 이와 같은 트랜스 이중결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과산화물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에폭시데이션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가 트랜스 형태로다가 붙어있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므로 니온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가 되겠죠. 세 번째 것은 역시 린들라 팔라디움 사용해 줬어요. 그러면 먼저 시스 융결합되고 여기서 우리는 오존올리시스 반응을 수행시켰죠. 그 다음에 환원시켰습니다. 다이메틸 설파이드 같은 거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은 잘라서 양쪽 다 아세트 알데히드가 생성돼 주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요 상태에서 산화시켰습니다. 잘라줘서 산화되니까 둘 다 뭐 나옵니까? 카복실릭 애시드. 알데히드일 때는 카복산까지 산화된 결과물로 존재합니다가 되니까 리을도 맞지요. 예, 다섯 번째 마지막인 황산과 황산수 쓰면 뭐 되죠? 에노를 거쳐가죠. 에노를 거쳐가서 케토폼으로 토토머리즘한 결과물까지 잡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5를 맞다 5개가 정답에 해당되겠군요. 역시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과 삼중결합의 린들라 팔라디움이라든가 혹은 소디움 리퀴드 암모니아 중에서 시스 이중결합, 트랜스 이중결합을 생성되는 그 과정의 메커니즘까지 지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제가 메커니즘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메커니즘까지도 지나가 주면서 왜 이렇게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수험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5번 한번 가보시죠. 문제 5번은 자, PPT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예, 급조한 겁니다. 예, 저희가 PPT를 처음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선, 학원 직원들이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주는 바람에 색깔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잘 보이긴 할 거예요. 자, 반응을 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건 무슨 첨가죠? 카보케타이온, 2차 카보케타이온 생기고서 BR 음이온 달라붙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디 갖다 붙이니? 여기다 갖다 붙여야죠. 그래서 마코프 니코프 첨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건 당연히 올바릅니다가 될 것입니다.
자, HBR 썼습니다. 역시 마코프니코프 첨가입니다. 카보케텐 어디 생겨줍니까? 이 문제죠. 자, 이렇게 단일 결합되면서 수소가 여기 가서 붙으면 카보케텐 여기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왜 여기 생겨야 하죠? BR에 있는 전자쌍에 의한 공명 안정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BR은 요 위치에 가서 BR이 붙고 수소는 요 위치에 가서 붙는 역시 마코프, 리코프 첨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세 번째 것은 카보케탄 또 어디 생겨줍니까? 이 문제죠. 자, 역시 단일결합 바뀌어주고 수소 붙고 여기 생겨주겠죠. 왜 또 여기 생깁니까? 산소에 있는 비공전자가 공명 안정화됩니다. 라는 개념이겠네요. 그러므로 BR은 요 탄소에 가서 붙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해줍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건 또 카보케탄이 또 어디 가서 생겨줍니까? 역시 단일 결합되고요. 수소는 여기 가서 붙고 카보케탄 여기 가서 생길 거예요. 왜 여기서 생기죠? 벤젠골이 바로 옆에 탄소를 벤질릭이라고 부르죠. 벤질릭의 특징이 뭐예요? 카보케탄 안정, 카베니온 안정, 그 위치에 라디칼도 안정, SN1도 잘하며 SN2도 잘한다. 이게 벤질릭과 알릴릭이죠. 그래서 여기는 벤젠골이 바로 옆에 탄소이므로 벤질릭 포지션 공명 안정화 되어 있는 겁니다. 공명 구조 이렇게 뱅글뱅글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 위치에 가서 BR이 붙은 결과물이 얻는 것은 역시 올바른 화합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요거는 자, 카보케탄 어디 가서 생겨줍니까? 바로 수소가 여기 가서 붙고 여기 가서 생겨주겠죠. 왜 그렇습니까? CF3라는 놈은 전자를 당기는 놈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카보케탄이 여기 생겨주게 되면은 가뜩이나 전자가 없어갖고 죽겠는데 그 인간이 그것도 뺏어가네요. 불안정하겠지요. 그러므로 플러스는 당연히 요 탄소에 가서 붙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BR은 요 위치에 가서 붙는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 가서 카보케탄이 안정해집니까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5번이었었어요. 역시 다 맞는군요. 문제 6번 한번 가보실까요? 와우, 너무 달리나? 네, 천천히 달려봅시다. 자, 요건 무슨 반응인가요? 이중결합의 첨가 반응은 맞습니다. 하지만 라디칼 첨가죠. 그러면 결과물은 안티 마코프니코프로다가 붙어야 되겠죠. 중간에 얻어지는 물질은 여기 가서 BR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티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일으켜준 후에 그 다음에 토시리부톡사이드 썼습니다. 토시리부톡사이드 쓰면은 결과물은 요거는 E2 제거죠. 이런 놈을 사용해서요. E2 제거하면은 결과물은 어차피 여기 위치에 BR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소를 제끼거나 여기 수소를 제끼는데 아마도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놈이기 때문에 아마도 치환이 덜 된 놈이 얻어지는 요런 놈이 주종으로 얻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혹은 요런 놈이 나와도 괜찮은데 아마도 이쪽이 주 생성물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처럼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는 화합물은 어떤 경우라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 것은요. 진한 황산 썼습니다. 무슨 반응이죠? 알코올의 탈수입니다. 알킬 옥소늄 이온 되었다가 여기에 있는 수소가 넘어가 주면서 물 분자를 빼주는 반응이죠. 1차 카보케탄 만들어지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결과물은 중간에 이와 같은 이런 카보케탄을 거쳐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성돼 주는 반응이 첫 번째 진한 황산을 썼을 때입니다. 두 번째 다일류트 H2SO4 이건 뭐죠? 예, 산촉매 물첨가 반응이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결과물은 마코프니코프 알코올에 의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결과물 딱 맞죠? 니은 맞습니다. 세 번째 것은요. 옥시모큘레이션, 디모큘레이션. 자, 이건 마코프니코프 알코올이고요. 여기 밑에 라셈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카이르탄소죠. 카이르탄소라면 R과 S가 1대1의 비율로 얻어지게 될 것이므로 라셈의 믹스처가 얻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물은 니은과 디귿이 올바른 지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문제 6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가보실까요? 구분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중합 반응을 잘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스타일렌이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A는 에틸렌보다 라디칼 중합 반응이 있어 마일드한 조건에서도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에틸렌은 그냥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이면 만약에 이런 놈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런 라디칼 반응으로다가 계속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그냥 1차 라디칼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라디칼이 생성되면서 계속 스타일렌이 계속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줍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위치의 포지션의 라디칼은 벤질릭이지요. 그럼 벤질릭이라는 얘기는 안정하지요. 그러므로 더 마일드한 조건에서도 쉽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구나. 왜 그러죠? 벤질릭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두 번째. C와 D는 중합 반응을 수행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개시로서 유기 리튬 화합물과 리튬 화합물을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건네르시약 RMGX인가요? 자, 이런 놈들은 무슨 개시제죠? 예, 음이온 개시제다라고 부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음이온 중합 반응을 잘하는 화합물인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C와 D 봅니다. 자, 어떤 리튬 화합물 같은 놈이 이 부분이 탄소가 탄소를 때리면 전자가 밀리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음이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리튬 화합물 같은 놈이 탄소를 때리면 전자가 밀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라고요. 음이온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놈이 또 얘를 또 공격하면은 반응할 것이고 또 얘가 또 공격하면 또 반응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탄소가 요걸 공격하면 밀려나가고 계속적으로 쭉쭉쭉쭉쭉쭉 나가는 반응이 고분자 중합 반응인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반응을 우리는 음이온 중합 반응이라고 부르죠. 이런 음이온 중합 반응에서 이 음이온이 안정한가 그러면 반응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놈이 안정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왜? 전자 땡기는 놈이 있으니까요. 음이온은 항상 전자를 당기는 놈이 안정을 시켜주고 양이온은 전자를 주는 놈이 안정을 시켜준다. 이게 유기화학의 대원칙 맞죠? 그러면 결국은 음이온 중합 반응을 잘 일으키는 단량체들이네요 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개시제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것은요. 양이온 중합 반응 것이 효율적이다. 말하자면 자, B는 이런 놈이네요. 이런 놈은 여기 위치에 카보케톤이 생겨주고요. 이중결합이 역시 또 카보케톤 쪽을 공격, 또 이중결합이 또 카보케톤 쪽을 공격하면 되겠죠. 여기 카보케톤이 왜 생기는 것이 좋습니까? 3차 카보케톤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놈은 양이온 중합 반응이 좋고 얘네 두 개는 음이온 중합 반응이 좋습니다. 라고 확인되므로 정답은 모두 다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7번 문제였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보시죠. 8번은요. 너무 숨가쁘다. 자, 8번은요. 스타팅 물질이 노말부티나아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놈에다가 자, 소디움 나이트라이트 NaNO2입니다. 그리고 염산을 섞어서 반응시키면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죠? 우리는 저기 벤젠골에서 다이아조치제이션이다 라고 부르는 반응을 배운 적이 있죠. 그러면 역시 다이아조치제이션 반응입니다. 말하자면 N2 플러스가 되고 Cl 음이온이 붙어있는 이와 같은 중간체를 거쳐 진행하는데 요 탄소가 sp3 탄소일 때에는 이 화합물은 불안정해서 더 이상 살아있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소가스가 쉽게 분출돼서 이와 같은 1차 카보케톤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수소가 리어레인지먼트 되면서 2차 카보케톤으로 재배열을 하는 중간체가 얻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간체를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했으므로 요 같은 NH3 플러스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N3 이런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요 같은 1차 카보케톤 형태 아니면 N2 플러스 형태 아니면 2차 카보케톤 형태인 이와 같은 디귿 리을 미음이 올바른 중간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 반응은 여러분들께서요. 다이아조치제이션 반응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풀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진도가 못 나간 수험생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요. 뒤에 가서 나중에 다 배우게 되니까 진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수험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군요.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수업이 좀 많고 막 좀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지치기도 해요. 그러나 하여튼 위클리 테스트는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것이므로 아무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뭐 내용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면서 가진 못하지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한번 가보죠. 첨가 반응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자, 스타팅 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네요. 특징은 엔티마코프니코프고 엔드신 첨가군요. 근데 자, 결과물 보시자고요. 이거 OH가 내려갔으면 여기 H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메틸기는 튀어 올라가야 되겠죠. 혹은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죠. OH가 올라갔으면 수소도 올라가야 되고 메틸기는 내려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씬 첨가지요. 그리고 요 위치에 가서 OH가 붙었기 때문에 엔티마코프니코프 첨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B는 잘못됐네요. A를 보시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HI가 붙으면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카보케타이온 생겨주는 거 맞죠? 요 위치에. 그리고 I가 달라붙어 주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여기 가서 I가 붙는 HX 첨가 반응은 요건 마코프니코프 특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A도 틀렸지요. C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죠? 화합물을 딱 보는 순간 딱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과산화물입니다. 뭐가 만들어집니까? 에폭사이드를 생성시킬 수 있으니까 에폭시데이션이다 라고 부르는 반응 결과물. C는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되겠죠. D는 콜드 베이지 KMNO4네요. 차갑고 염기성 조건의 KMNO4 뭘 만들어요? 신다이올의 제법입니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리형 중간체 거쳐 진행하는 거 메커니즘 지나가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신다이올 OH 두 개가 신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군요. 정답은 D도 올바릅니다가 되겠죠. 2는 Br2 첨가입니다. 중간체 보로모늄 이온 중간체에서 Br 음이온이 공격해 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Br 두 개는 서로 간에 NT 위치에 있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가 되므로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므로 A와 B가 틀렸고 C, D, E가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역시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었습니까를 물어보는 난이도 하급입니다.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없어요. 근데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틀리시면요. 괜찮아. 뭐 3월인데 뭐 이제. 그러니까 3월 아니 니들이 혹시 이거 해설 강의 듣는 건 4월 아닌가 모르겠네요. 괜찮아. 4월은 뭐 어때? 4월이 어디요? 아무런 지정하지 말고 그냥 겁먹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암기하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수험생 중에는 물론 저한테만 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제가 저한테 신고한 사람 중에는 4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매년 한두 명은 꼭 나와요. 그 얘기는 피트 시험법만 충분히 공부한다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양만 진탕 늘리다가 내용들이 헷갈려서 머릿속에 취업 정리가 안 돼갖고 떨어지는 수험생들을 너무 많이 봐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공부들을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시험 범위 내에서만 정확하게 공부한다면 그렇게 양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려거든요. 요령은 반복밖에 없겠죠. 그러면 충분히 반복, 최소한 제가 강조하는 건 몇 번이죠? 10번 이상의 반복입니다. 무슨 과목이든 간에 10번 이상의 반복이에요. 10번을 못 보고 들어가는 건 수험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기간 4, 5개월 만에 10번을 보려거든. 공부의 그 양이 많으면 무슨 재주로 10번을 봅니까? 공부량이 적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시험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가끔 가다가 시험 범위 이외의 것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리고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 양에 연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공부에 연연하는 수험생 되십시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이걸 탁탁탁 떠오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별 이상한 반응을 잡고 공부한다는 거죠. 그건 벌써 공부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공부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게 반복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고 마칠게요. 자, HBr의 첨가 반응 속도를 물었군요. 자, 요 화물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돼 있네요. 탄소 벤젠고리가 있고 C 이중결합 C에 이게 시스 트랜스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쓰자고요. 자, 트랜스를 한번 써봅시다. 요것도 트랜스로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화물들을 보시면 HBr의 첨가 반응 속도니까 마코프니코프를
카보케타이온 누가 안정하니를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가서 수소가 달라붙어주고 여기 가서 카보케타이온 생겨주면 요건 벤질릭 포지션. 거꾸로 여기 가서 수도고 여기 가서 카보케타이온 생기면 요것도 역시 벤질릭 포지션. 당연히 왼쪽 게 안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벤질릭 카보케타이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은 올바른 표현입니다가 첫 번째 것은 올바르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요. 자, 카보케타이온도 자, 요 놈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자, 요 놈 가만히 보십시오. CH3가 있어요. CH2에 이중결합 C에 CH3가 있고요. CH2, OCH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화합물은 CH2에 C에 메틸기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카보케타이온은 당연히 여기 생기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이것도 여기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요것도 분명히 차수로 따지면 3차 카보케타이온, 요것도 3차 카보케타이온입니다. 그런데 안정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메톡시기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가 있는 놈인데 전자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전자를 줍니까? 이게 전자를 제공해 주면 여기가 끊어져야 되는데요. 전자를 줄 수 없으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전자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므로 요 메톡시기로 인해서 전자를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면 플러스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 게 조금 더 안정도가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거는 역시 맞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세 번째 것은 다음 결과물을 얻기 위한 알케는 수소화 반응이군요. 세 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개만 넘게 찾으면 틀린 거네요. 그죠? 찾아보자고요. 자, 하나는 이런 놈이 가능하네요. 여기서 이중결합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이렇게 돼서 이중결합 여기 있으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돼서 잘못 풀어갖고 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친구 아니 그렇죠. 이런 거 또 이렇게 돼서 또 이런 놈도 가능하죠. 어떤 친구 요거하고 요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똑같으니까 이건 말고요. 이거는 하나만 취급하면 되고요. 자, 물론 이란 쇼목까지 고려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현재적으로 세 개보다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답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개는 나오죠. 여기다가 인한쇼목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죠. 그러므로 3개다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구나가 되니까 세 번째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자, 주생성물을 얻기 위한 오직 한 개다. 오직. 객관식의 좋은 점은요. 오직 반드시 꼭 죽을래 이런 표현이 있으면 틀린 거죠. 근데 그게 맞을 때 환장합니다. 자, 이건 맞죠. 오직 한 개. 오직 어떤 것밖에 없습니까? 요 놈밖에 없죠. 오직 요런 놈이어야만 여기 가서 OH가 붙는 것은 NT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면요. 여기 가서 OH는 어디 가서 붙습니까?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과정은 OH는 바로 이 위치에 가서 붙겠지요. 왜? NT 마코프니코프 첨가 반응이니까요. 그러면 결과물은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결과물만 오로지 요것만 NT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했을 때 OH가 이 위치에 가서 붙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직 한 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네 번째 것은 올바른 표현입니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반응 결과물을 주 생성물로 얻기 위한 알케는 시스이어야 한다. 자, 요 화합물 가만히 보실까요? 이건 무슨 반응이죠? 일단은 신 다이올의 제법입니다. 근데 신 다이올을 가만히 보니까 OH 두 개가 신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구조를 갖다 유념해서 보십시오. 이 형태가 뭐죠? 자, 이런 형태의 중결합이면 될까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에틸기 있고 여기가 메틸기 있고 수소가 이렇게 돼 있고 수소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 두 개가 신 형태로 붙어주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은 결과물 바로 요놈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중결합은 어떤 형태이어야 합니까? 바로 시스 형태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는 표현이므로 이것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9회차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에 대해서 반응들을 조금만 간단한 걸로 화합물을 통해서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주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므로 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은 미트, 디트, 피트 등 불구하고요
시험의 주종을 이룹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므로 입체화학과 더불어서 반응의 결과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자, 올해 이제 지금 이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피트생뿐만이 아니라 MD생도 계실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MD 기출 문제를 갖다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비 문제입니다. 예비 문제가 오늘 이제 시험 봐서 오늘이 3월 12일인가 13일인가 11일인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아무튼 예비 문제를 봤어요. 예비 문제를 봤더니 자, 역시 그 대비 방법은 피트 공부에 일단 반응까지는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알데드 케톤 넘어가는 부분의 문제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정도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 있다면은 MD생들께서는 충분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응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메커니즘과 더불어 반응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습관으로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피트생들께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화합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공부를 잘못하는 수험생들께서 복잡하고 이상한 내용은 아는데 너무 간단한 걸 모르는 사람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것을 숙달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부는요. 화물만 약간만 틀어주면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러므로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요. 이런 반응은 기본으로 다 튀어나오게 되고요. 입체적인 감까지 갖고 있고요. 메커니즘은 머릿속에 다 튀어나오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 차례가 바로 복잡한 입체적인 개념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의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3월 혹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4월일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 많이 충분히 남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므로 자신감 잃지 말고요. 끝까지 공부하는 수험생 되시길 바라면서 위클리 테스트 9회는 이걸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